안녕하세요. 우리나라 유통기환 이분컷입니다. 여러분 드디어 주연영 기자 성대모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다음번에 댓글 귀환할 때는 이제 시작은 주현영 기자로 시작하는 걸로. 오늘 LG생활건강 실적이 나와서 지금 업로드하는 시점은 수요일이지만 미리 지금 촬영을 하고 퇴근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. 실적이 매출액이 좀 빠지면서 약간 성장이 꺾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LG생활건강이 화장품, 그다음에 음료, 생활용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근데 그 중에 이제 화장품 부문 매출액 성장률이 10.2% 감소를 했고요.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3.7%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개선이 된 모습이 나왔습니다. 이 화장품의 주요 채널인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%가량 감소를 했고요. 그리고 중국 사업이 매우 슬로우했습니다. 생활용품 포함해서 중국 화장품 지금 매출 성장률이 2%에 그쳤고요. 그리고 지금 브랜드별로 봤을 때에도 후 브랜드 성장률이 4%대에 그치면서 굉장히 좀 아쉬운 실적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2분기 때도 그 중국 소매 판매액 화장품 소매 판매액에 그냥 부합하는 수준으로 브랜드 성장률이 나왔었는데 근데 과거에는 시장을 훨씬 더 상회하는 성장률이었었거든요. 근데 이게 그냥 시장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3분기 때 중국 화장품 소매 판매 성장률이 5%였기 때문에 그거 대비는 약간 아쉬운 실적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글로벌 그 럭셔리 업체들뿐만 아니라 이제 화장품, 생활용품 관련 업체들이 유럽이랑 미국 쪽의 실적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아시아 지역을 갖다가 좀 포커스하는 시장으로 봤던 것 같고 특히나 중국에 좀 힘을 많이 쏟다 보니까 브랜드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국면으로 판단하고 있고요. 근데 4분기가 좀 더 부담스러운 이유는 관군제가 이제 있고 지금 예약 판매를 하다 보니까 굉장한 성수기인 거는 맞긴 한데 중국 쪽 지표 자체가 뭐 굉장히 좀 최근에 슬로우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작년 4분기 때 너무 잘했어요. 그래서 후 브랜드가 지난해 4분기 때 45% 성장했다 보니까 베이스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다 보니 그걸 뛰어넘기 위한 성장률을 만들어내려면 매출액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전체적인 중국 매크로도 그렇고 그리고 경쟁 심화하는 것도 그렇고 또 관군제 때 이런 매출을 만들어내려면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써야 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약간은 단기적으로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일단 화장품 쪽에 그럼 이익률이 좋아진 게 약간은 의아하실 텐데 프리미엄 브랜드 쪽 그러니까 약간은 중고가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 브랜드들 LG생활에서 프리미엄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쪽에 매장을 좀 닫았던 것 때문에 이쪽에 매출이 빠지니까 럭셔리 쪽 비중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이익률은 좀 개선된 모습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음료하고 이제 생활용품 부문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음료는 뭐 유가나 뭐 여러 원자재에 관련한 그런 영향을 좀 크게 받는 부문인데 근데 여기도 좀 원가 부담이 있는 상황이고요. 이거는 일단 4분기까지도 지속된다고 봐야 돼서 저희도 이 내용을 반영을 해서 좀 추정치 변경을 했고 이에 따라 목표가도 기존에 20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. 전체적으로 좀 브랜드들한테 약간 불리한 환경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사실 LG생건이 그동안의 실적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을 내놓았던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실적이었고 특히나 뜯어봤을 때 중국 쪽 성장률이 비수기이기도 비수기였지만은 많이 좀 아쉬웠다.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. 어저께 3프로에서 출연하고 새로 이제 구독해주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반갑고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